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솔리스트, 즉 독주자가 필요하듯이 조직이나 집단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면접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의 인재들은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이 실천력이 부족하다. 지식은 풍부해졌는데 지혜가 옅어졌다. 전문성은 높아졌는데 상식이 부족해졌고 말솜씨는 좋아졌는데 행동력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재들의 자아상이라는 거죠. 분명히 학력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예전과 별반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집을 멀리하고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년 앞에 첫 번째 시련이 닥쳤어요. 커다란 강물이 소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워낙 유속이 빨라가지고 수영을 하고 건너갈 수도 없었고, 특히 뱃삭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이 강깃을 위해서 한낮으로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작정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뱃삭이 없었기 때문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그 손바닥,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소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년은 모래사장에 가서 나둥거려졌고 한없이 앉아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고픔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픈 뺨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대만 맞으면 쉽게 강을 건너올 수 있었을 텐데 그 결정을 못하고 한나절 동안에 서성거렸던 자신이 미워졌었던 거예요. 소년은 이제 성상에서 성인이 됐어요. 그는 어렸을 때 그 과거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큰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의 금융가로 차관을 빌리러, 즉 돈을 빌리러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이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군함을 만든 나라라. 정말로 그 지폐 속에는 놀랍게도 군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소년이 누구라는 걸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지폐 속에 거부선을 증거로 제시하는 그 창의력,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독창성, 그리고 그 적극성, 그리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학력이 실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나 능력도 인재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가능성만 있을 뿐이죠. 진정한 인재는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됐든 몸이 됐든 실천하고 행동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의 인재로 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면접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구술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경력도 없고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원동기의 핵심은 뭐다? 그렇죠. 일화가 핵심이에요. 일화. 일화라는 건 뭐예요? 일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화라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세상이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관련 부서나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관련 학과에 그 명령을 연결해서 준비를 해서 면접 면접에 대비하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현장에서 말할 때 선생님 직접 시범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본 사람은 걸음의 속도가 느려졌고요. 젊음이라는 단어를 본 사람들은 걸음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언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가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어 교사가 되겠다라는 작은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논술 심화반을 찾아가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글쓰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더 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그래서 국문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원 동기는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지원 동기의 핵심은 바로 일화가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물어보면서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인재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그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아주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롯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수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들을. 그런데 그들이 어렸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신동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계 정상의 뭐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과거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구술 면접의 그런 핵심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준비해서 이 지원 동기를 잘, 문제에 대한 그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좋은 동영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신명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